근데 그렇게 할 마음 자세를 딱 붙이면은 아마 눈에 보이는 게 많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저 사람을 뽑았는데 저 사람이 요새 국회에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빨개 같은 행동을 한다. 공갈꾼 같은 행동을 한다.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반드시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은 그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 모범 사례를 이건 저기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6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느냐 하는 데 대한 감동, 고마움, 다행스러움 이런 것이죠. 역시 뭐 가끔 짜증날 때가 있지만은 2009년 9월 현재로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 직장도 있다. 가족도 있다. 놀러 갈 때도 있다. 친구도 있다. 즐길만한 경치도 있다. 자동차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할 자격이 없다.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한속에는 불안이 삭트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사한 나라가 있는데 요거를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나라를 만드는데 숟가락 하나 얹지도 않고 삽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인간들이 요걸 공짜로 먹으려고 버티고 있는 세력이 있다. 북한에는 김정일 세력이고 남한에는 그 김정일 세력을 편드는 종북 세력이고 그 종북 세력 중에서 핵심 세력이 민노당이고 민노당을 만들어낸 모체로서의 민노총인데 드디어 공무원 12만 명이 곧 민노총에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불안하게 보입니다. 불안하게 보여요. 야, 이렇게 근사한 나라가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소매치기 당하겠다. 잘못하면 강도질 당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고 나의 삶의 터전도 무너지겠구나 하는 불안이 생긴 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뭐 대화가 오가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좌익 세력들, 공산당 세력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의 뭐 기괴한 논리가 많지만 그 논리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공짜로 먹겠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땀 흘리는 사람을 친일파로 몰고 땀 흘리는 사람을 수구 세력으로 몰고 땀 흘리는 사람을 독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공짜로 먹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략을 딱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땀 흘린 사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은, 투지만 있다면은, 그런 공짜 심리를 가진 저 집단을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아니게 요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위기는 뭐냐? 공짜 좋아하는 이 강도 집단, 폭력 집단, 요 거짓말 집단이 한쪽에 있는 거와 더불어 우리 애국 세력, 우리 정부, 우리 보수 세력, 기성세대에도 문제가 있다, 그죠?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용기가 없다. 투지가 없다. 평화 속에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 굳이 적과 악과 불법과 폭력 세력과 마주해가면서 뭐 싸울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느냐? 내 당대에 뭐 적당히 살면 되지. 평화가 최고다. 불력적인 평화라도 좋다. 그게 공동묘지의 평화라도 좋다. 평화는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강도 집단이 있다는 것과 강도 집단한테 굴복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 세력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가 딱 갖춰져 버리면 한국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지금은 뭐 괜찮을 것 같지만은, 지금은 이런 상태로 갈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역사의 교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인류가 역사를 한 5,000년쯤 만들어가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나라가 만들어졌다가 망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관계를 보면서 역사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순이 과거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일어나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교훈 그리고 어떤 힌트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니까 저절로 통일된다. 저절로 인류 국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이제는 희생을 치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가난하면서도 군대를 열심히 키웠던 스파르타가 자유인으로서 아주 풍요롭게 살던 아테네를 먹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한테 이겼어요. 비근한 예로 1975년에는 거지 군대 베트콩 월맹이 미국 도움으로 잘 살던 신무기를 가지고 있던 월남을 먹었습니다. 미국도 쫓아내버렸어요. 저 징기스칸 군대, 몽골 군대는 그 뭐 짐승과 같은 군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송나라도 먹어치워버리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란은 그냥 황폐화 시켜버리고 해가지고 이 문명 국가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거지 군대가 부자 나라를 싹 쓸어버렸어요. 이게 징기스칸의 세계 정복입니다. 그 다음에 1939년 올해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70주년입니다. 독일이 불란서를 6주간에 해치워버렸습니다. 불란서는 민주국가로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독일은 히틀러가 독재를 하면서 국민들을 단련시키고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붙으니까 6주 만에 그 호화롭던 프랑스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남한이 잘 산다고 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에 비해서 몇십 배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 그래서 잘 통일한다. 라는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립되지 않아요.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은 왜냐? 1973년 7월 27일 날 휴전 이후에 평화가 56년 계속되니까 지금은 전쟁 시기가 아니고 평화의 시기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에는 평화롭게 살아야지 누가 싸워서는 안 된다. 될 수 있는 대로 싸움은 피하자. 북한과의 싸움도 피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한의 종국과의 세력과의 싸움도 피하고 정교조와의 싸움도 피하고 민노총과의 싸움도 피하고 MBC와의 싸움도 피하자. 피하자. 왜냐? 평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싸움 안 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대통령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방장관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때는 송나라가 징기스칸 군대한테 당했듯이 남한이 용맹무상한 북한군한테 암담하면 그게 이상합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통령,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평화의 논리에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논리에 취하고 있어요. 평화의 논리에 취해가지고 이명박 국방장관 이 두 사람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요 앞에 국방장관 말고 이번에 국방장관 된 사람 등등 군지휘가 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은 이 친북 좌익 세력들의 논리 평화의 시기이므로 우리가 전쟁은 생각도 해서도 안 된다. 전쟁을 준비해서도 안 된다. 평화의 시기이므로 전쟁을 준비해서도 안 된다. 평화를 얻으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전쟁 평화의 시기이므로 전쟁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란 말이야. 하는 논리에 지금 점점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신종 플루예요. 이게 일종의 평화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바이러스. 위선적 평화.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시대라고 하는 거대한 착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저 남태평양에 있는 통갈한 나라처럼 살아야 된다. 휴전선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휴전선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골치 아프니까 그거 없다고 생각하자. 빨갱이 한국에 무슨 빨갱이가 있느냐. 없다고 생각하자. 김정일도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 편하게 살자.